고향이 집사 숙종. 조선의 19대 임금으로 13세에 즉위하여 1674년부터 1720년까지 46년간 재위하였다. 숙종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잔혹한 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왕권 강화를 위해 3번의 환국을 일으켰으나 그의 긴 재위 기간 동안 전국적인 대동법 실시와 상평통보를 발행,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청나라와의 국경 문제를 명확히 하였고 탕평책을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추구하려 한 많은 업적을 가진 왕이었다. 숙종은 붕당 정치가 절정인 시기에 왕위에 올라 3차례의 환국을 주도하면서 왕권을 강화해갔다. 환국이란 국면의 전환을 뜻한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정치 세력의 급격한 변화는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환국은 숙종제위 기간 전후에 벌어진 정치적 국면 전환을 가리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숙종은 3명의 왕비가 있었다. 정비 인경왕후, 제1계비 인현왕후, 제2계비 인원왕후이다. 숙종은 왕비에게선 왕자를 얻지 못했고 희빈장 씨와 숙빈 최 씨에게서 희빈장 씨의 아들 20대 경종과 숙빈 최 씨의 아들 21대 영조를 두었다. 희빈장 씨는 궁녀 출신이고 숙빈 최 씨는 무술이 출신이다. 첫 번째 환국은 1680년 숙종 6년에 일어난 경신환국이다. 경신환국은 서인이 남인을 역모로 몰아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등용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남인인 영의정 허적이 사소한 일로 숙종을 분노케 하여 경권과 주요 관직을 모두 서인에게 넘겼으며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계략에 말려들어 남인들이 사형이나 유배를 당하였다. 이때 왕비인 인경왕후가 별세하였는데 계비로 맞아들인 인현왕후도 서인 가문 출신이었다. 두 번째 환국은 1689년 숙종 15년에 일어난 기사환국이다. 기사환국은 서인이 숙청되고 다시 남인이 조정을 장악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왕비들에게 아들이 없자 희빈 장씨가 출산한 아들로 세자책봉을 하게 하였다. 이에 서인들이 세자책봉을 반대하자 숙종은 중전인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았고 조정은 다시 남인들이 장악하게 된다. 세 번째 환국은 1694년 숙종 20년에 일어난 갑술환국이다. 갑술환국은 남인이 숙청되고 다시 서인이 조정을 장악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서인들이 당시 중전이었던 희빈 장씨의 오빠 장희재가 숙종의 총애를 받는 숙빈 최 씨를 독살하려 한다며 숙종에게 알림으로 희빈 장씨가 폐위되고 남인들이 숙청되었고 서인들이 재발탁되었으며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으로 복위하였다. 이렇듯 숙종은 강력한 왕권 강화를 위해 많은 이들을 죽였고 아내인 인현왕후를 내쫓을 때 가마도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빨리 나가라면서 버선발로 내쫓았다. 인현왕후는 5년 만에 복위 됐지만 못된 남편을 둔 탓에 마음고생하며 시름시름 앓다가 1701년에 사망하였다. 이후 숙종은 1702년 숙종 28년에 당시 15살의 인현왕후를 3번째 정부인으로 맞이하였다. 한때는 죽고 못 살았을 정도로 아꼈던 희빈 장씨에게는 사약을 먹여 죽일 때 장씨의 입을 강제로 벌린 채 3사발이나 들이부었다고 한다. 이렇듯 잔인한 숙종에게도 아끼고 사랑한 대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고향이었다. 조선조의 기록에 동물의 호가인 왕족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지만 숙종만큼 대단한 애묘가는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숙종은 황금빛 털을 가진 고양이를 만나 금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다 금덕이가 새끼를 낳자 새끼 이름을 금손이라고 지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고양이 금덕이가 죽자 숙종은 금덕이를 묻어주고 애독을까지 지었다고 한다. 어미가 죽은 금손이는 숙종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수라상 밑에 엎드려 있다가 숙종이 던져주는 고기를 받아먹었고 밤에는 숙종 옆에서 잠을 잤다. 정사를 돌볼 때도 늘 금손이와 함께하였다. 그러다 숙종이 건강악화로 죽음이 임박하자 금손이는 애물단지가 되어 절간으로 쫓겨난다. 숙종이 죽은 후 그 소식을 들은 금손이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동안 울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인원왕후는 금손이를 궁으로 데리고 왔고 금손이는 궁궐로 돌아오자마자 숙종의 빈소였던 자정전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그렇지만 금손이는 계속 단식을 이어갔고 자정전 계단 밑에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인원왕후는 고양이 시신을 수습해 숙종 무덤 옆에 묻어주었다고 한다. 한낱 미물이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렇게까지 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당시 금손이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걸로 보아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헌에 따라서 금손이의 이름을 김묘 혹은 김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시민의 시문집 동포집에는 이 퍼스트캣을 읊은시 김묘가가 기록되어 있다. 궁중에 황금색 고양이 있었으니 임금께서 사랑하여 이름 내려주셨네. 김묘야하고 부르면 곧 달려왔네. 김묘만 가까이서 임금을 모시고 밥 먹었네. 차가운 밤에는 몸을 말고 용상 곁에서 잠들었네. 비빈들도 감히 고양이를 길들이지 못하는데 임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고양이만 사랑하셨네. 영조 즉위 직후인 1925년 영조 1년 11월 9일 승정원 일기에 숙종과 김손 이야기가 등장한다. 숙종대왕은 고양이에게 김손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동물에까지 미쳤다라며 숙종이 퍼스트캣인 김손을 엄청 아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숙종이 승하한 후 퍼스트캣인 김묘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했다. 고양이가 궁궐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걸 알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슬퍼하며 위축됐네. 밥에 이미 마음 없거늘 고기인들 먹으랴. 김묘가 달려가 빈소를 바라보고 통곡했네. 통곡소리 너무 서글퍼 차마 들을 수 없으니 보는 사람 많아 눈물 절로 떨구었네. 숙종 사후 김시민의 동포지부의 기록에 의하면 김묘는 이후 20일 동안 공만 하다가 결국 죽었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털이 다 거칠어져서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김묘를 결국 비단으로 머리 감싸주고 선왕의 눈과 가까운 길 옆에 묻어주었다고 한다. 김시민은 충신이 털난 짐승에게서 나왔는데 모두 숙종 임금의 덕이 짐승에게 미친 덕분이라며 사람들은 이 고양이를 본받아야 한다며 금묘가를 지었다. 말세 사람들 금묘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 은혜 저버리고 의리 망각하는 난신적자 되지 마소. 말 전하노니 조정의 사관들이여 부디 금묘의 이야기 실록에 적어 널리 알려주시오. 실학자인 이익의 성호사설의 만물문조에서도 숙종의 퍼스트캣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숙종대왕도 일찍이 김묘라는 고양이를 길렀다.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 고양이 역시 밥을 먹지 않고 죽음으로 명릉 곁에 묻어주었다라고. 이학원 역시 김손의 이야기를 쓰면서 김시민과 마찬가지로 숙종의 인과 덕이 지극하여 금수에까지 미쳤다는 사실을 찬양한다. 이때 숙종과 김손이 관련된 출생의 비밀이 알려지는데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이 궁중에서 굶어 죽게 된 고양이를 발견해서 먹이를 주어 살려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때 살아난 고양이가 김손의 어미 김덕이었다는 것이다. 이하고는 김손이가 숙종의 죽음을 슬퍼해 목숨까지 버린 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리고 거두어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숙종실록의 기록에 주상은 평소에도 희로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꿰을 받게 되면 나라의 화가 됨은 필설로 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숙종은 성정이 불같고 종잡을 수 없는 성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물을 사랑했던 만큼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면 숙종의 평가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듯하다.